자, 글로벌 시장의 전망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앞으로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또 크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짚어보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란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크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란산 초대형 그 유조선이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이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지브랄타 그 해협을 그 호르무즈 스웨즈 운하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페인형 그 남단에 있는 지브랄타를 통과할 때 미국의 요청으로 영국 해군이 그 이란 유조선을 압류를 했죠. 일단 그 압류의 목적은 이유는 EU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시리아로 향한다는 전제하에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게 7월 4일입니다. 저희 네네.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그것 때문에 금요일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유가는 역시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물론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영향이고 그다음에 아직 전 세계 경제 성장이죠.에 대한 그리고 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하반에 조금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표에 보이는 가장 오른편 끝쪽에 있는 모습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렇죠. 당시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움직임이니까요. 네. 지금 이건 WTI 원유 가격을 표시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이란산 원유가 지브랄타 해협에서 영국군에 의해서 압류된 것은 브렌트유에 좀 더 가격을 큰 영향을 주죠. 나중에 브렌트유를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저 차트에서 보시면은 녹색이 50일 차트고 지금 일간 차트에 브렌트유 나왔네요.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WTI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더 큰 폭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금요일 1%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WTI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은 일간 차트 기준으로 보시죠. 지금 브렌트유 지금 일간 차트입니다만은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기술적 지표가 상당히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WTI 일간을 보시면은 녹색 선은 50일 이동 평균선, 네. 그리고 파란 선은 100일 이동 평균선, 빨간 선은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만은 이 선들이 지금 교차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함께 만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즉 기술적 지표에서는 난조를 보이고 있고 지금 원유 시장은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 목요일은 영국군이 이란 초대형 유조선을 압류한 것에 대한 보복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이란 정부는 이란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영국은 이란 정부의 보복에 대해서 네네.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큰 맹점은 이란 정부가 토요일, 일요일 상간으로 우라늄 농축이죠. 네네. 1915년 핵 협정 2015년이요. 이제 그렇죠. 2015년 핵 협정에 의하면은 3.67% 정도는 농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에너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산업용 에너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5%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물론 핵무기로 하려면은 약 90% 정도의 농축이 필요합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란은 2015년 핵 협정 이전에도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이란의 도발 6월 달에 이란군이 미군의 드론을 격추시킨 적이 있죠. 네네. 그걸로 인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우라늄 농축의 협정을 넘어서는 농축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협정을 파기하는 움직임은
지금 현재 최신 뉴스만 하더라도 독일 정부, 영국 정부, 유럽의 각 정부들뿐만 아니라 백악관조차도 그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그 이란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게 참 신기했던 게요. 그 지브롤터라는 이 영국령 국가에서 유조선을 시리아로 향하는 이란산 유조선을 억류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란은 영국 유조선을 지금 보복성으로 억류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아직 억류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억류하겠다는 억류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드론부터 해서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 그 다음에 억류 조치까지 이제 얘기하는 이런 긴장감이 높아질 만한 요인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거든요. 일단 그 부분 드론 공격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즉각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지정학적인 긴장은 물론 유가의 큰 상승 요인은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그 경제 성장 네. 그리고 또 수요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역시 유가가 그렇게 지금 현재 이전처럼 수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의 어떤 긴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7일 어제 그 이란 정부의 그 우라늄 농축 네네. 파기한 부분에서 미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리고 강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은 유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화되게 돼 있죠. 근데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려운 게 미국은 이미 핵협정에서 탈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핵협정에서 나는 이 계약 관계에서 난 이미 나온 상황이야. 예. 그리고 유럽과 그 이란만 3.67을 지키면 돼. 러시아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미국은 이란이 3.67을 넘기든 말든 난 이미 여기 계약 관계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파기한 것은 이란이 그 핵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네. 그것 때문에 파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는 명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핵협정을 파기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란은 아니나 다를까 그 미국 정부 현 행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듯이 2015년에 핵 그 농축 그 우라늄 농축에 네네. 대한 그 파기를 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각국의 선거의 문제죠.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그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대선에 영향을 줄 경우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좀 폴리티컬을 들어오기 전에 출연 전에 잠시 봤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전망되는지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드론을 격추했다고 이란이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었냐면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썼던 게 아니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이 90% 그리고 일본이 70%인가요? 그걸 썼는데 왜 거기를 우리가 지켜줘야 돼? 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확 다운시켰던 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죠. 그 실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 미 행정부의 그 대통령이 그 딥스테이트라는 그 조직이죠. 그 어떤 조직인가요?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그 미 정가를 움직이는 숨은 실력자들이죠. 네. 그 이야기는 대선에 그 자금을 댈 수 있는 그 큰 에너지 산업체 또는 방위 산업체 등의 그 실력을 뒤로 하고 있는 그런 숨은 정치 세력들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딥스테이트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 숨은 정가의 실세들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빠지지는 않죠. 그렇다면 네. 긴장감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번 그
영국이 이란 유조선 압류로 인해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농축 기준선을 협의선을 파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나서는가에 따라서 긴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 긴장이 높아지는 그 뒷배경에는 미국의 방위 산업체나 큰 에너지 업체들이 뒤에 숨은 실력자로 대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또 전망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시간이 약간은 좀 허락을 하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보복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처음에는 세계 품목이었죠. 네. 세계 품목의 금액은 저희가 수입하는 금액은 5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 5천억 원 상당의 영향을 주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렇지만은 저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연간 170조 원에 상당합니다. 네. 즉 작은 부품으로 인해서 저희 전체 수출 산업 그 핵심 수출 산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단계고, 지금 나오는 것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기계류까지 지금 1,100개의 품목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일본 정부는 철저히 계산되고 그 계획을 하고서 움직이는 거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1,100개 부품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되면 저희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 산업이 어느 정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품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부품은 2, 3년 정도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네. 어떤 부품은 4, 5년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10년이 걸린다는 그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간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WTO 제소를 한다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시장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WTO 제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각국의 그 해명하는 자료를 받고서 그다음에 그걸 판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산업계가 있는 타격은 단기간이고 네.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실효가 없는 걸로 보고 아마 있습니다. 상쇄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